퇴직할 때가 다 되니까 조금 불안한 마음은 있더라고요. 아이들 앞으로 해놓은 게 별로 없다. 연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의지를 하고 살고 있고. 그 당시에 내가 미국에 있었는데 다 팔아버렸어요. 그거 다 정리를 하니까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 재정적인 면만 고려를 해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또는 연금 이런 걸 가지고 노후 대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정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70세고요. 이름은 김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5세고요. 이름은 함영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4세고요. 이름은 이승필입니다. 30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케이블 TV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케이블 TV 대교 어린이 TV라고 대교 방송에서 1기로 이제 PD로 근무를 했습니다. 몇십 년 근무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영상 제작사에서 본부장으로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저는 42년 동안 초등학교 교직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21살부터 62세까지 정년퇴직을 했고요. 네, 저는 공병장교로 한 10년간 각종 군 공사, 관사나 그다음에 도로, 송추 도로를 내가 깔았어요. 지금은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현장 감독, 공사 관리 이런 거 하다가 소령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건축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거는 이제 인천공항 터미널에 그 설치한 천정제라든가 벽체, 이거를 이제 우리 건축회사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마치고 IMF가 터져서 딸들을 한국에서 키우는 것보단 외국에서 키우는 게 낫겠다 해서 미국에 가서 애들을 키우고, 또 거기서도 건축회사를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컴백했고, 아이들은 거기서 자기들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정년퇴직이라는 의미가 직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직장이 없어지는 거라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은 노후 대비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사람들은 재정적인 면만 고려를 해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또는 연금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불리는 게 재테크라고 생각을 하고 노후 대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정으로 하고 있으니까 너무 즐거운 거죠. 저는 자녀가 4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 시대 때 4명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게 모토였는데, 셋째, 넷째를 40대에 낳았어요. 근데 4명을 키우려면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퇴직할 때가 다 되니까 조금 불안한 마음은 있더라고요. 아이들 앞으로 해놓은 게 별로 없다. 정퇴를 했던 이유는 연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의지를 하고 살고 있고, 내가 1,000만 원을 벌어도 2,000만 원을 쓰면 적자인 것이고, 500을 벌어도 300을 쓰면 200을 저축할 수 있으니까 쓸 거 쓰면서 기본적인 것만 사용하고 저축을 하면서 살자. 그래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노후 대책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 전까지는 이재에 대해서 몰랐어요. 순수했다고 할지 아니면 좀 순진했다고 할지, 그냥 형제들한테도 양보하고 가지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때부터 생은 투쟁이구나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를 하나 분양 신청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다니면서 리베이트로 받은 오피스텔 2개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하나 더 분양을 신청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그걸 또 전세 주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하나를 더 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노무현 시절에 그 종합복지세, 종합보유세인가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발효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미국에 있었는데 다 팔아버렸어요. 그거 다 정리를 하니까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애들 셋 다 데리고 다니면서 미국에서도 이제 교육시키고, 이제 픽업도 하고 드랍도 해주면서 그 학원들 데리고 다니고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고, 먹이고 입히고 가리키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일종의 그 재산 형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컴백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아직까지 한 채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국민연금 조금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노후 대비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나이 70에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돈이 많은 게 소용이 없어요. 건강 관리가 최고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고, 또 건강하지 않으면은 갖고 있는 돈일망정 다 쓰게 됩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테지만 그 정년퇴직을 한다라는 게 대단한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매일매일 어떤 그래도 부서에서 꽤 높은 직급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아는 사람들이 안 만나는 거죠. 못 만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정년이 짧아졌어요. 65세였다가 갑자기 3년을 줄이는 바람에 후배들이 언니는 앞으로 10년을 더 해도 될 텐데 그렇게 농담할 정도로 일하는 걸 좋아했고 정말 은퇴하기 싫었는데 이제 나이에 밀려서 은퇴를 하면서 하자마자 강사 활동을 계속했어요. 한 4년? 5년 정도 임시직이지만 그냥 학교에 계속 근무를 했고 끝나고 나서 주변에서 굉장히 말리면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좀 놀고 다니지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일을 못 떠나느냐고 하는데 저도 제 자신이 연구 대상이라고 하면서 계속 분석을 해봤는데 강사 생활을 하면 돈을 많이 주진 않거든요. 근데 현직에 있을 때는 너무 업무량이 많고 힘들었지만 강사를 할 때는 가르치는 데만 전념을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보면서 기쁨과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후 대비를 목표를 놓고 대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가르칠 때 정신과 마음이 건강해지면서 육체의 건강도 따라오는 것 같고요. 저는 뭐 국민연금 받고 있고요. 한 2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꼬박꼬박 죽을 때까지 나오는 어떤 그런 고정적인 수입으로 잡혀 있다라는 게 가계나 또는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4 정도. 근데 그 다른 그 교장 퇴직자분들보다도 그래도 많으시네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은퇴할 때 이 투자를 한다고 일시불로 주는 게 있고 월납으로 그러니까 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냥 퇴직금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고 저는 한 푼도 일시금을 받지 않고 그냥 제가 1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는 모르지만 꼬박꼬박 나오는 게 편한 저의 성품상 그리고 이제 부부가 의견이 달라지면 할 수 없지만 같은 성향이어서 근데 많은 분들을 보니까 일시불로 이렇게 받아서 잘해보려고 재테크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적금 들듯이 그리고 이제 정퇴를 했으니까 명퇴를 하지 않고 정퇴를 했으니까 그 정도로 주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200, 한 4, 50 될까요? 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부족하다 하는 생각은 없고 건강이 문제됐을 때 부족합니다. 그게 바로 부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것만 아니라면 건강이 무너지지 않으면 두 부부가 사는 데는 뭐 한 300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현직에 있을 때는 대부분을 케이블 방송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8, 9천 정도 벌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잠시 이제 그만두고 프리랜서 PD를 할 때가 잠깐 있었는데 그때가 오히려 한 1억 5천까지 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교 방송, 어린이 방송에 있었는데 어린이 방송 프로듀서가 많지 않아서 저처럼 이제 그 드라마 PD를 보통 했었고 드라마 또는 뮤지컬 PD를 했었는데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굉장히 좀 희소성이 있어서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공중파 3사라든지 뭐 EBS라든지 그런 데서 드라마 연출 저희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득이 갑작스럽게 몇 년 동안 높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규칙적이고 평균적이고 초봉은 한 5만 원 정도였지만 세월이 가면서 퇴직할 때는 500 정도는 줬던 것 같아요. 2개월에 한 번씩 정부수당이라는 게 있고 뭐 보너스라는 게 있고 근데 그거를 다 1년치로 그 연말정산할 때 보면은 그렇게 60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퇴직하고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그때에 비하면은 많은 액수가 아니죠. 세월이 이제 10년 이상 흘렀으니까. 그래서 사는 데는 그게 지장이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여성이니까 남편하고 맞벌이 한다고 해서 우리는 많이 버니까 막 쓰자. 그러면 맞벌이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출근하는데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건 저축을 하자.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저축하고 한 사람 거는 생활비하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그냥 이남이녀도 그냥 무난히 키울 수 있었어요. 군인은 이제 월급이라고 안 하죠. 봉급이라고 그러죠. 나라에 봉사를 하니까. 그래서 봉급을 갖다가 이제 그 정규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소위 월급, 중위 월급, 대위 월급 이렇게 받아갔으니까 일반 사회인보다도 훨씬 덜 했겠죠.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는 못하죠. 그리고 이제 제대해서 건축회사 다닐 때는 내가 직접 그 공동 오너로 참여하고 뭐 이랬을 때는 한 1억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미국에서 들어가서 벌고 우리 집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뭐 한 2억 정도
거기서 또 물가가 더 비싸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1억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에 케이블 TV가 처음 들어와서 새로 시작하는 창립 멤버인데요. 제가 원래 연극 배우였다가 공부를 해서 이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드라마를 만들어 보자 해서 대교방송에서 처음으로 뮤지컬 드라마라는 거를 우리나라 처음으로 한번 기획을 해서 드라마를 제작을 한 적이 있고, 뿌듯했던 거는 그런 걸 시작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드라마나 이제 뮤지컬 드라마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제작을 했는데요. 거기서 제가 키워냈던 아이들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우로 성장해서 자라나는 모습, 신세경 배우라든지 정인선 배우라든지 이런 뭐 아역 배우들, 이런 친구들을 많이 뭐 길러냈다고 하면 뭐하지만 어린 시절에 같이 이렇게 제가 직접 연기 지도도 하면서 그렇게 나라의 대들보 같은 배우로 키워냈다. 뭐 이렇게 조금 자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랑은 뭐 프로젝트나 이슈를 말해야 될까요? 저는 사람밖에 말할 게 없는데 이렇게 학급을 맡으면 어떤 친구는 예를 든다면 1학년 들어와서 받아쓰기 조금 배운 다음에 빵점이었는데 1학년 끝날 때는 100점으로 만들었다든지, 아이가 자기밖에 몰라서 옆에 친구를 대놓고 무시하는 그런 경우에 그 무시했던 친구랑 같이 행동할 수 있게 그럴 때 보람이 있었고요. 그런 작은 일들이 저는 그때 제 자신에게도 감동이었고 그 친구에게도 감동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중대장 할 때인데 한 아이가 휴가를 갔다 오더니 요만한 박스를 갖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담배를 사왔대요. 그 이제 상사 뭐 또 선임하사라고 소대 사오는 거예요. 군대에서의 그게 악습이죠.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놈들이 또 쫄병들 갔다 오면 뭐 휴가 갔다 왔는데 뭐 없어 이거 하니까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군대 생활 애들이 참 내가 재직 시에는 참 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람으로 좀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을 다닐 때는 좀 큰 건물들, 아까 얘기 드린 이제 인천공항 터미널 공사한 거, 뭐 이런 등등 그런 것들을 지역에 또는 우리나라의 그 랜드마크 빌딩을 들어가서 공사를 했던 것들이 조금 기억에 남죠. 오히려 현직에 있을 때나 젊을 때는 벌이가 더 훨씬 많았죠, 당연히. 많았는데 그만큼 더 쓸데없이 쓰는 돈이 많았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술을 먹으러 가면은 뭐 지금은 그런 문화가 조금 없지만 예전에 뭐 3차, 4차까지 끝까지 가는 멤버 중에 한 명이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도망가면 가만 안 둔다, 용서 안 한다, 뭐 이런 하여튼 좀 악습 같은 그런 것도 갖고 있어서 그때는 그런데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썼구나라는 것들이 제일 많이 후회되고,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오히려 인간관계도 많이 정리가 되고요. 은퇴를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만 만나고 체면 치레하거나 남의 시선을 의지하거나 어디 꼭 필요 없는 모임도 막 나가야 된다거나 라는데 이제 돈을 쓰거나 어떤 그런 과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적정한 시점에서 적절한 그런 시간에 쓰기 때문에 오히려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잘 쓰지 못하는 성품이에요. 그리고 돈은 사람이 다루는 대상이지 돈에 의해서 지배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쓴다. 그래서 절약을 할 때는 절약을 하고 써야 될 때는 쓰고, 음식도 먹을 때 몸에 좋은 보약이나 이런 거 찾아다니는 거 쉽지 않으니까 나쁜 거를 안 한다. 이게 제 주관이기 때문에 그냥 절약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절약할 수 있게 되고, 절약해서 여유가 생겼어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누가 뭐 내일 갈 곳이 없다 그러면 뭐 방을 하나 얻어준다든지, 어떤 큰일이 터졌다 그랬을 때 그거를 막아줄 수 있다든지, 그래서 조금 저축을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일부의 돈이 나간 거지만 그분한테는 그게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 만족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친구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기도 해요. 너무 절약한다고. 근데 그 절약하는 게 제가 막 궁핍하고 가난하고 그러면 초라해지는데, 100만 원짜리 옷 입을 거 10만 원짜리 옷 입으면 되고 10만 원짜리 맛있는 거 살 거 5만 원짜리 먹으면 되고 그래도 괜찮으니까. 네, 저는 이제 사업상 좀 돈을 썼어요. 접대받는 사람들은 소홀하지 않게 팍팍 썼습니다. 좀 많이. 뭐 사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접대 문화가 좀 있잖아요. 그럼 먹으면 또 먹은 대로 또 이렇게 서로 협의해가지고 또 일도 잘 원만하게 진행되는 거고, 그렇게 해갖고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족끼리 놀러 다닐 때는 뭐 세이브하는 차원은 없었겠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젊었을 때는 사실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없었어요. 돈 벌고 먹고 살고 가족들하고 하니까. 하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학연, 지연 뭐 이런 게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저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고 이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고 그런 걸 좀 느껴요. 그래서 각종 모임에 다 나갑니다. 나가면은 내가 있는 만큼은 나는 거기다 이제 그 돈을 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먹어도 좀 사정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테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을 테면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있으면 좀 쓰기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내가 계획이 이제 다 말끔하게 더 정리되면 더 많이 좀 그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들이라든가 누가 할 때 내가 좀 더 쓰려고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